근데 이게 완치되는 것도 아닌데 굳이 해야 돼요? 가습기 같은 거 이렇게 전혀 안 됩니다. 진먼지니게 천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는 상품이 있습니다. 광고 아니에요, 여러분. 비염 치료를 안 했을 때 우울증, ADHD 이런 위험도 굉장히 높아진다고 되어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이민주 육아상담소 이민주입니다. 오늘 서울 아산병원 권혁수 교수님 모시고 대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OX 퀴즈 한번 갈게요. 네, 좋습니다. 비염은 완치가 가능하다. 완치가 가능하다. 네. 죄송합니다. 이거 진짜 O 나왔으면 했거든요. 네. 저희 집에 비염 환자가 많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저도 비염이지만 저도. 그렇구나. 맞다. 교수님도 지금. 완전 기침. 갑자기 기침이 나오네. 제가 나잘 스프레이를 처방을 하고 약을 이렇게 주고 이제 쓰라고 하면은 근데 이게 완치되는 것도 아닌데 굳이 해야 돼요? 뭐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 질문을 또 드리는 거죠. 나잘 스프레이가 양치질 개념. 잇몸병 없을 때 없으라고 하는 거. 항히스타민제는 잇몸병 생겨서 아플 때 소염제 먹는 거.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완치도 안 되고 평생 가는데 굳이 양치를 해야 돼요? 이 질문인 거죠. 네. 내가 이미 알레르기 체질이 생겨 있고요. 유전적이든 환경적 요인이든. 그런 거 들어올 때마다 코가 난리가 나요. 염증이 생기고 포점막 흉터 생기고 나빠지고 천식의 위험도 높아지거든요. 그런데 완치 안 된다고 해서 그냥 살자 하고 완치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완치가 안 되면 집안 환경 조절하는 걸로 개선할 수 있다. OX 갑니다. 네. 네, 다행입니다. 생활 습관이나 평소에 어떤 걸 좀 주의하거나 어떤 걸 했을 때 좀 도움이 된다는 거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건 알레르기 별로 다른데 진먼지 진드기 알레르기가 있을 때 가장 흔하거든요. 진먼지 알레르기가 전체의 한 50%, 60%가 진먼지 진드기 알레르기거든요. 사람의 비듬을 먹고 살아요. 천에 이런 데 살거든요. 가족은 못 살고 이렇게 숨어 사는. 그러니까 카페트, 천 소파 이런 것들은 없애야 되고 그다음에 인형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거기에도 많이 살 수 있어요. 애들 엄청 껴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는데. 그런 것들도 관리가 이제 필요하다. 진먼지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 없으면 상관없어요. 없으면 상관없고. 그렇죠. 진먼지가 많다고 애가 알레르기가 생기는 건 다 아니에요. 소파 바꿀 뻔했네요. 그렇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서 없앤 상태에서 애를 태어났다고 애가 안 생기는 게 아니고요. 진먼지가 많다고 해서 진먼지 알레르기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네네. 관리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진먼지 진드기는 55도 이상에서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드럼셋 때 60도에 빨면은 다 죽습니다. 근데 이게 살아있는 애들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죽고 우리가 침대에서 자다 보면 바스락바스락 그러면 압력에서 가루가 돼서 공기 중으로 떠오를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걔네들이 숨 쉬었을 때 들어와서 재채기가 나고 하는 거거든요. 양도 줄이려면 죽여야 되겠지만 자주자주 그 가루를 씻겨 내려야 되는 거예요. 세탁이 가장 중요하다. 60도에서 한 번 빨고 한 번 정도 헹궈 주시면 되는데 어머님들이 이제 빨 때 저도 이제 집안일을 많이 하는데 4번 5번 헹구게 돼요. 애기들도 막 이 비누 남는 것 때문에. 비누 쓰지 마시고 비누 없이 온도만 60도 한 번 빨고 한 번 헹구고 끝. 이걸 편하게 하셔야지만 자주 할 수가 있어요. 비누 넣고 하시면은 절대로 자주 못합니다. 어머니께서. 그러니까 비누를 넣는 목적은 눈으로 볼 때 하얗다 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지 균들이 있잖아요. 물로만 해도 99% 이상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빨래 비누를 쓴다는 거는 애한테도 좋지 않고 알레르기에도 좋지가 않아요. 비누는. 한 번 빨고 한 번 헹굼 끝. 비누 없이 한 2, 3주 간격으로 애를 해주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매트레스에 계속 그 가루들이 누적될 거 아니에요. 몇 년치가 떨어져서. 그 안에. 그럼 이제 움직일 때마다 그 안에 올라오니까 그 매트레스 커버를 좋은 걸 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는 상품이 있습니다. 광고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런 거 만들어서 사업하면 잘 텐데 회사명은 아니고요. 재질이 뭐냐면 듀퐁이라는 유명한 미국 화학회사 있죠? 듀퐁에서 나오는 타이벡, TYVEK, 한글로는 타이벡, 하얀색 얇은 비닐 같은 천이고 공기가 통해요. 그런데 진먼지 가루는 안 통하는 거죠. 많은 우리나라 이미 중소기업 회사에서 여러 회사에서 만들어서 팔고 있어요. 요 재질이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듀퐁 타이벡을 만든 거를 애 침대 사이즈에 맞게끔 구매를 하셔서 그것도 이제 오래 쓰다 보면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그게 한 5, 6만 원밖에 안 해요. 비싸다고 하면 비쌀 수 있지만 병원비보다 싸죠. 그래서 그걸 해서 한 1, 2년마다 한 번씩 바꿔주면은 알레르기 굉장히 많이 도움됩니다. 베개도 참고로 손베개보다는 메모리폼 베개가 훨씬 더 좋아요. 대신 땀만 열면 균이 번식도 있고 색깔도 바르니까 저는 이제 알레르기 있고 그런 친구들에게는 베개 커버는 여러 개를 사서 동시에 3겹 정도를 동시에 넣고 자주자주 한 2, 3주마다 빨아준다. 와, 실천할 수 있는 게 많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진먼지가 집안에 날아다니고 곳곳에 있잖아요. 진공청소기를 자주 하시는 게 좋은데 진공청소기는 뭐 지금 이미 다 쓰고 계신 거는 헤파 필터가 다 달려 있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HEPA 헤파 필터 진공청소기에 집안에 있는 진먼지를 다 모으잖아요. 그
나가는 출구에 공기청정기 같은 네. 역할하는 게 헤파 필터거든요. 그래서 모든 요즘 LG, 삼성 뭐 다 헤파 필터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급이 있어요. 헤파 필터도 그레이트 등급이. 그러면은 이게 비염이 심해서 고생하는 가족들이 있으면 좋은 그래서, 거를 쓰는 게 그렇죠. 도움이 그래서 되겠네요. 헤파 필터도 이제 그 그레이드를 보고 좀 좋은 헤파 필터가 있는 제품을 쓰는 게 좋고, 어떤 헤파 필터는 영구적으로 쓰는 게 있고, 어떤 헤파 필터 몇 달마다 한 번씩 바꿔줘야 되는 헤파 필터도 있는데 한 번도 안 갈고 계속 쓰는 분들도 있거든요. 꼭 매뉴얼을 보고 헤파 필터를 자주 교체하는 게 알레르기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은 진먼지들이 이제 공기 중에 날아다니는 것도 문제라고 했으니까 공기청정기도 공기청정기 자체도 안에 좋은 헤파 필터를 써서 하는 거거든요. 공기청정기도 꽃가루 알레르기 되고 진먼지니기, 개고양이털 알레르기에 도움이 됩니다. 이제 아쉬운 얘기를 드리자면요. 네. 수많은 연구 결과를 했더니 진공청소 하나로 알레르기 비염과 천식이 도움되냐 했더니 효과가 없어요. 공기청정기를 했더니 효과가 없어요. 매트리스 거 좋은 거 했더니 효과가 없어요. 종합 세트여야 돼요. 근데 종합을 했더니 종합 세트로 해야지만 효과가 있다는 게 현재 여러 수많은 연구 결과의 종합이고요. 네. 그런데 항상 이런 게 더 재밌기 때문에 이거를 중심으로 하면서 그래도 스테로이드니까 이걸 안 하는데, 효과의 수준을 보면은요, 매트리스도 바꾸고 모두 하고 엄마가 막 2, 3주마다 애를 위해서 개고생하면서 하는 게 이 정도라면은 비강분 스테로이드를 쓸 수 있는 효과는 이만큼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이거 스테로이드요. 비염이 있어서 가서 진단을 받으면 누구나 처방을 해주나요? 그럼요. 아까 말씀드린 의사 선생님이 근데 비강분 스테로이드에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던지 경험이 없던지 처방 안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럴 때는 알겠습니다 하고 나와서 또 옆에 하여튼 가시면 되고 네. 또 알레르기 잘한다는 또 입소문 듣고 가시면 되는 거니까 처방해 주는데 꼭 가시면 됩니다. 그거를 메인으로 하셔야지 이거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시면 안 된다. 지쳐요. 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코가 막히니까 답답해서 잠을 되게 많이 설치거든요. 맞습니다. 가습기 같은 거 이렇게 켜서 습도를 올려준다든지 그런 게 좀 도움이 되나요? 전혀 안 됩니다. 잘 물어봤다, 네. 진먼지니가 아까 비듬을 먹고 산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개고양이가 또 있는 집에는 진먼지니도 더 많아요. 왜냐면 사람만 이렇게 하니까 개고양이도 더 많으니까. 정말 이제 계속 하니까 머리가 더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고양이 좀 더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근데 얘가 비듬을 먹고 사는지 사람이 물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비듬은 물이 없고 건조하잖아요. 습하면은. 그럼 물을 어떻게 먹느냐? 얘들은 피부로 공기에 있는 습기를 흡수해서 그걸로 물로 먹고 사는 애들이에요. 공기의 습기가 높아지면은 진먼지니게 천국이 되는 거죠. 우리가 호흡기 질환이 있으면 가습기 틀어야 돼. 정설이다. 너무 건조하면 코딱지코딱 또 불편한 건 있겠지만 물 많이 먹는 게 훨씬 더 좋은 거고, 그럴 때는. 물을 많이 마시는 거. 물론 그 습도가 뭐 20%다 이러면 너무 건조한 건 맞지만 그러니까 적정 습도는 그렇죠. 유지하- 그래서 네. 4, 50도 정도가 네네네. 가장 적당하고 50도 넘어가게 되는 습한 날에는 진먼지가 더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밀폐된 공간에 환기도 안 시켜. 네. 그런데 온도는 계속해서 막 와서 올라가고. 따뜻해. 가습기 켜. 진먼지는 만세. 최악이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굳이 그런 거 전혀 하실 필요가 없다. 그러면은 제가 또 하나 여쭤볼게요. 코 세척을 하면 도움이 된다고 하잖아요. 네. 어른들은 그 코 세척 매일 할 네. 수 있는데 애기들은 근데 코 세척을 잘 못하잖아요. 못하죠, 네. 코 세척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는 시켜주는 게 좋은 거예요. 가래 많고 기침 많고 그런 걸 할 때 식염수 세척이 도움이 많이 되는데, 중요한 건 얘가 온도가 미지근하게 따뜻해야 되고 농도가 또 맹물로 하거나 너무 진해도 안 되는 거거든요. 집에서 있는 소금으로 하다 보면 농도가 안 맞으면 자극이 될 수 있어요. 번역수의 알러지 스쿨 제 유튜브 영상에 오시면은 제가 코 세척하는 방법 자세히 올려놨는데요. 또 이렇게 짜는 것들이 하다 보면 어떤 애들은 귀로도 물 들어가고 또 애가 불편해할 수 있기 때문에 네티팟이라고 있어요. 네. 네티팟. 네티팟. 주전자로 돼 있는 건데 중력에서 그냥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흘리고 이렇게 옆으로 한 상태에서 위코에다가 이렇게 쭉 흘려넣으면 밑에 코로 나오거든요. 네. 코딱지 있거나 콧물기 안 네. 들어가면 또 코 한번 풀고 또 넣고 풀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은 저희 애기들은 씻을 수 있어요. 사실 코 세척을 못하니까 엄마들이 콧물 흡입기를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뭐 그것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없어요. 어린애들은 하기 전에 식염수 스프레이 있죠? 네. 스프레이를 먼저 부드럽게 해주고 흡입하고 스프레이 뿌려 이걸 좀 반복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고요. 근데 웃기지만 애기들은 부비동이 없어요. 진짜요? 그러니까 우리 한두 살짜리, 두세 살짜리는 발달이 거의 안 돼 있어서 요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스프레이 이런 걸 해도 되고, 이제 점점 초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이런 것들이 얼굴이 커지면서 부비동도 같이 자라나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사실. 이제 식염수 코세척은 실제로는 좀 더 큰 애들, 네. 초등학교 이상 도움이 많이 되고, 아주 어린 애들은 무리하게 막 코세척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스프레이로 하고 흡입해 주는 거가 충분하다. 부비동 네. 자체가 거의 없다. 나 오늘 신났지? 너무 좋아요. 이런 데서 와야지 내가 문제집에 같은 데 나가갖고 막.
저희 아이도 그 아산병원 한번 갔었거든요. 가고 싶어서 갔던 건 아니고. 아산병원은 가고 싶어서 오셔요. 그쵸. 되게 좋은 병원입니다. 꼭 오고 싶어 해주세요. 한절기마다 비염이 항상 있었거든요. 네. 3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가니까 이비인후과에서 그냥 의뢰서를 써주시더라고요. 그쵸. 비염이 심하거나 축농증이 계속될 때 치료를 꼭 해야 되나요? 해야 된다.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머님들께서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비염이 있다 보면요, 그 코 막힌 정도 있잖아요. 원래 이게 정상인 줄 알아요, 그게. 어릴 때부터 그랬으니까. 너무 슬프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그게 원래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이 정도 코 막히고 하면은, 나 힘들어. 맞아요. 이러는데, 비염인 분들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정상이지? 너무 좋아. 세팅이 다른 거예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이 비염은 밤에 더 나빠지거든요. 원래 모든 염증은 다 밤에 나빠져요. 그러면 문제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코골이가 되거나 수면 무호흡증이 생겨요. 너무 이런 거. 저희 남편 얘기도. 그죠. 수면의 질이 매우 떨어집니다. 네. 이거 한 번 하잖아요. 이 숙면에서 아주 얕은 잠으로 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눈은 안 떴지만 뇌는 깬 거예요. 수면의 질이 확 떨어지면서 뇌가 건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애기들도 그런 거예요? 애기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 다음에 또 기침 같은 거 해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누적이 될 때 애들이 이제 뇌 발달이 안 되고 공부를 못 하게 되는 거죠. 제 경험이 아니라 많은 연구 결과들에 의하면은요.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환자들, 치료 안 하는 애들, 건강한 애들 비교를 해보면요. 건강한 애들 성적이 이 정도일 때 알레르기 비염 애들 성적이 이 정도예요. 그거는 학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리고 거네요. 그거는 국어, 과학, 언어 능력, 수학 다 모든 분야를 다 낮아요. 그런데 이 학생들에게 알레르기 비염 치료하잖아요. 그럼 정상애들까지 올라가요. 어떤 치료? 비강공부 스테로이드를 얘기하는 거죠. 성적이 안 좋다고 학원을 옮길 게 아니라 비염 치료 숙면 그것도 영향이 할 있다. 이런 많은 연구에서는 애들이 비염 치료를 안 했을 때 우울증, ADHD 이런 위험도 굉장히 높아진다고 되어 있어요. ADHD도 들어가는구나. 숙면이 뇌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다 안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거 애가 너무 힘들어하지 않는데 이거 왜 치료가 아니라 비염이 있고 밤에 코 막힘이 있거나 코골이 수면무호흡증이 있거나 그러면은 애 뇌 건강을 위해서도 해야 된다. 그래서 많은 엄마들이 코에 스테로이드 뿌리면 또 인터넷 찾아보니까 애가 키가 안 큰데요.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게 낭설입니다. 수면의 질 떨어진 것만으로도 애 성장이 안 돼요. 왜냐면 잘 때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 키 때문에 비강물질을 안 쓴다는 어머니들이 많은데 알아서 하시라고요. 네. 더 중요한 걸 놓칠 더 수 중요한 있다. 거예요. 그래서 수면을 잘하게끔 애들, 어른도 마찬가지로 꼭 비강물질을 쓰려야 된다. 부디 제로인 치료해서 애가 학습력도 좋아지고 우울증과 ADHD도 좀 해소할 수 있고 훨씬 더 편안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부모님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꼭 비염이 있는 경우에라면은 비강물 스테로이드를 처방해주는 선생님을 찾으세요. 또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약국에 가서 혹시 여기 소아과 여기 선생님이 비강물 스테로이드 여기 많이 처방 나가 이런 것도 친하면은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맘카페 이런 데도 또 소문이 날 테니까 그런 것들도 검색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진짜 비염 때문에 고생하고 또 걱정하시는 부모님들 많은데 오늘 너무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못 보내드리고 2부에서 이제 알레르기 이야기 한 번 더 할 거고요. 이번 영상에서 많은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 저희는 또 2부에서 소아 알레르기 주제로 대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